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여기 와서 맨날 영상 찍느라고 매일 라면만 먹어요.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운해 위주의 강의잖아요. 그리고 원래 육아 자체가 운해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보거나 24개월 이전에 책을 많이 보고 많이 노출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많이 무표정해져요. 그러니까 엄마랑은 시시덕거릴 수가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애들이 웃질 않아. 이게 책류가 했던 아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사회성도 적고 밖에 나가면 어른들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책류가 했던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인사를 안 해. 그리고 공부 많이 시킨 아이들 또 대체적으로 그렇고, 그 책류가랑 병행해서, 그러니까 공부 이런 거랑 병행해서 운해 활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자네 스타일의 성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뇌 변형계 부분이 약간 손상이 가요. 그래서 애들이 밖에 나가도 이렇게 사회성이 그리 좋지가 않아. 운해 활동을 시켜주더라도 그래요. 근데 운해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이런 거는 그렇지가 않아. 원래 운해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네 활동을 주로 시키다가 나중에 운해 활동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네 스타일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사회성도 많이 없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이런 운해적인 것들을 어린 나이에 뭐 24개월, 36개월 제 강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40개월 돼서 또 제 강의를 보고 책을 싹 치우고 제가 하는 대로 또 거실에다가 장난감 싹 뿌려주고 아이가 잘하는 거 좀 찾으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책에 관심이 없으면은 뭔가 또 찾거든. 근데 처음엔 좀 힘들어. 아이들이 계속 뭐해 막 이래. 뭐 좀 해달라고, 엄마랑 같이 놀아달라고 계속 엄마를 귀찮게 해. 그리고 뭐에 또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통 이제 집중도가 2시간 이상 나와야 돼요. 2시간 이상 나오고 그게 끝나버리면은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만져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거가 1시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또 엄마를 좀 귀찮게 하지,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자네 교육 시켰을 때는 애들 뭐 책이나 읽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좀 편했었어. 근데 운해 거를 하게 되면은 엄마가, 아이가 이제 운해가 관심 많이 갖게 되는 순간부터 제2의 지옥이 시작돼. 운해형 어머니들은 상관이 없어. 원래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데, 좌뇌형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러는 게 정상인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막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애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운해 스타일의 특징이거든.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돼.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찾고 뭐하고 노냐고 얘기를 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계속 나가야지, 키카 가야지, 또 아이랑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캠핑 가거나 또 놀러 다녀야지. 진짜 바쁘단 말이야. 이 정상적인 육아를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야 아이가 뇌성장이 커지면서 똑똑해지거든.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엄마가 편하면 편할수록 아이는 IQ 수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엄마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상호 호응하는 이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는 똑똑해져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 뭐 학원 보내고 뭐 하라고 라이딩 하느라고 힘들다, 뭐 아이 하루 스케줄대로 다 같이 움직여 준다고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이랑 단 둘이서 지내는 시간 대신 책류가 제외, 아이 학습에 대한 문제집 제외,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이랑 같이 한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었나를 봐봐요. 아이랑 공부에 관련된 거 외에 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봐요. 그것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은 돼야 돼요. 아이랑 공부에 관련된 거 외에 대화가 1시간 반, 또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시간, 이런 것이 최소 1시간. 60개월 미만 아이들이요. 아이한테 투자한 시간이 최소 2시간 반은 돼야 돼요. 그리고 60개월 이후부터는 운해가 많이 발달된 아이들은 알아서 혼자 노니까는 제공만 해주면 돼. 그 다음부터는 진짜 편해. 아이가 본인이 할 줄 아는 거 딱 2개만 찾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TV 볼 시간이 없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TV 볼 시간에 딴 거 해야 되니까 내가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리기도 해야 되고 뭐 악기 연주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운행 활동하느라고 바쁘니까는 딱 60개월까지만 36개월부터 60개월까지만 집에 책 싹 치우고 그 운행 활동만 시켜줘요. 그리고 책장은 놔둬. 그 책장에다가 뭐를 채우라고요? 아이가 운행 활동에 필요한 책들을 채워나가는 아이만의 책장을 만들어줘요. 아이가 둘이야? 그러면은 따로 만들어줘, 책장을. 영희 거, 철수 거. 옛날 사람이지? 영희, 철수. 하여튼 요런 식으로 따로 책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의 책장을 만들어주는 거지. 엄마가 원하는 책, 뭐 몬땡, 포땡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전집 사가지고 딱 뿌려주고 야 그거 읽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 있는 책을 36개월째부터 관심 있을 때마다 채워주는 거야. 그게 50개월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60개월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 상관이 없어. 그 책이 채워지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한글을 떼요. 그리고 스스로 한글을 떼는 순간,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로 인해서 누가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엄마가 또 책 육아하려고 책을 막 뿌려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읽어야 내 운행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 많은 문장들을 아이 스스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스스로 느는 거야. 엄마가 강제로 책들을 갖다 주고 읽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문해력이 늘지를 않아요. 글씨만 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냥 책장만 넘기는, 무의미하게 책장만 넘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아이들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돼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보게 될 때는 그 책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60개월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그냥 지옥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육아 지옥에. 그래서 엄마가 딱 3년만 고생해. 그러면은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걔 중에서 이제 운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이런 애들은 약간 더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50개월 넘으면은 외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별의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낮에 보면 낮에 달도 떠 있고, 개미집 보면 이렇게 볼록 또 튀어나와 있잖아. 뭐 이런 현상들. 가을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나뭇잎이 파랗잖아. 또 어떤 나뭇잎은 둥그렇고 어떤 나뭇잎들은 뾰족하잖아.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유를. 얘는 왜 그렇고 얘는 왜 그런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다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근데 책을 봤던 애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문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책을 봤던 애들, 특히 높은 등급의 과학책을 봤던 아이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는 나쁜 현상이에요. 그런데 책이라는 거를, 그런 걸 보지도 않았는데도 자연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현상이에요. 똑같이 왜라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책을 봤던 애들이 왜랑, 그런 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왜랑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문제성 외발언이고 하나는 똑똑한 외발언이에요. 완전히 다르니까 아이가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책으로 인해서 나온 건지 진짜 궁금해서 나온 건지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책 위주의 외발언을 많이 했으면은 책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힘들어져. 문장 이해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운해 활동, 소근육 활동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분주해지고 산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게 ADHD라고 보통 자네형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거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운해가 발달하는 그 기본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 지금 운해형 어머니들 보고 계시면은 그런 현상들을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야 자네형 어머니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야. 아, 원래 운해형 아이들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맘카페 이런 데다가 쓰면은 답변들이 엄마들이 답변을 달잖아. 그리고 엄마들 생각에는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를 기본 ADHD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니까는
저는 맘카페에다 글을 쓸 수가 없어. 남자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참 답답해. 그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써놨는데 거기다 제가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제 거 채널 좋잖아요.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다 답변들 다 달아주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들끼리 대화를 해. 괜찮아요. 대화를 주고받고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요런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개입해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개입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개입하는 부분에서 아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아이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조언이 100%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원인은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무조건 원인을 알아야, 그리고 원인을 수정을 해야 결과가 바뀌어요. 이 원인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증상이 나와요. 근데 이 증상들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기침을 한단 말이야. 기침을 한다고 기침약을 먹여요? 기침을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폐렴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목에 뭐가 걸렸을 수도 있고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약이 다 달라지는 거야. 원인에 따라서. 근데 기침만 고친다고 이 안에 있는 원인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 증상이 일어나면은 이상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상 증상의 원인을 고쳐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도 속이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웬만하면은 원인을 밝혀주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은 진짜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상 행동들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진짜 뚜껑이 팡 열리듯이 시원해져. 그러면 뭔가 방향성이 잡힌단 말이야. 제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방향성이 잡혀. 원인을 알면은. 근데 이것만 고치면은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이걸 고치면 다른 병이 생겨. 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니까 한 가지를 고치면은 다시 얘는 그대로 가니까 다른 병이 생기고 다른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 꼭 알고 계셔서 제가 하는 강의대로 하면은 일단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특히 자녀형 어머니들이 제일 혐오하는 현상들이 아이들한테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그대로 꾹 참고 아이랑 많이 해주세요. 진짜 힘들 거예요. 자녀형 어머니들은 그동안 편했잖아. 애들 책 육아하고 공부시키고 어머니 그동안 쉬었잖아. 근데 얘네들 운해형 거를 해주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쉴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머니의 개인 시간을 아이랑 같이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보낼 시간 얼마 없어. 앞으로 아이 학교 들어가잖아. 그럴 시간도 없어요. 특히 아빠들 기껏해야 이제 2년 3년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잖아.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아빠 쳐다보지도 않아. 돈 필요할 때나 돈 달라고 그러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이랑 놀 수 있는 거 기껏해야 3년이야 3년. 유아시기 때. 그러니까는 최대한 일 갔다 오더라도 피곤해도 아이랑 1시간 정도 놀아주고 특히 운해형 아이들은 늦게 잔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야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아이들이고 아이를 일찍 재우려고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에너지를 빼가지고 스스로 자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는 낮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얘 에너지를 빼야 돼. 뛰게 하든 놀게 하든 정 안 되면 키카락터 보내가지고 애를 막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운해가 굉장히 발달되면 애들이 11시, 막 12시, 1시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왜? 집에서만 있으니까 에너지는 넘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는 그게 점점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맨날 늦게 자요. 그 똑똑한 아이들을 맨날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니까 애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그걸 다 풀고 자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미친 듯이 에너지를 뽑아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뇌 쓰는 활동들. 그러니까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는 뇌를 요만큼밖에 안 써. 얼마 쓰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 사고력,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도 뇌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 블럭 같은 거 뭐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 막 구상, 국립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만드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고력 과정이거든. 그런 것들을 다 운의 활동을 통해서 해요. 그런 것으로 빼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아이가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가지고 뛰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저길 좀 가야 돼. 한국에 가가지고 육아 지침서 그거를 제가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육아 지침서 기본 틀에 대한 강의니까 일반 조기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걔네들은 육아 지침서 보지도 않는 애들이고 지가 만드는 애들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뇌 발달 과정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육아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대로 듣다 보시면은 엄마들이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엄마 시간이 많이 없어져. 그래서 엄마 자유 시간을 그 개인 시간 보내듯이 하지 마시고요. 아이랑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아이도 나이 먹어서 엄마랑 뭔가를 했다라는 그 기억이 남거든. 많이는 안 남더라도 그래도 이만큼은 남아서 엄마랑 있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이런 기억은 남겨줘야지. 엄마랑 맨날 공부만 했으면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기억은 남겨주진 말아야지. 엄마랑 즐겁게 지냈다는 그런 거. 그래야 이 아이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애를 낳을 때 아이랑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거에 제가 해놨던 조기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